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특히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불리는 곳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냅니다. 수조 달러를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돈을 창조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말이죠. 그 뒤에는 금도 다른 어떤 자산도 없습니다. 누군가 돈을 예금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2020년과 2021년 단 2년 동안 연준은 무려 6조 달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돈은 채굴한 것도 노력해서 번 것도 누군가에게 빌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세상에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묘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달러 지폐 상단에는 페더럴 리저브 노트, 즉 연방준비제도 약속어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속어음, 즉 노트는 빚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갚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 대출 서류에 서명할 때 그 서류가 바로 은행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모든 달러가 기술적으로 빚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연준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냈고 그 돈이 빚이라면 연준은 대체 누구에게 그 돈을 빚지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연준은 누구에게도 돈을 받아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달러가 채무증서이고 연준이 그것을 창조했다면 연준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답은 간단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현대통화 시스템 전체가 우리의 부를 민간은행으로 이전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장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준은 누구에게도 돈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연준에게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은 민간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정부는 허공에서 만들어진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민간은행들에게 영원히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이자를 충당합니다.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교묘한 사기극입니다. 지난 100년 넘게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창조되는지, 연방준비제도를 진짜로 통제하는 것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국가부채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만약 국가부채를 전부 갚는다면 세상에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영원한 빚과 그 빚에서 파생되는 영원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주머니에서 민간은행의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돈 말입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의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을 정부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재무부나 국세청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준은 민간은행들이 연합한 은행 카르텔입니다.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은 은행가들을 위해 통화 공급을 완벽하게 통제할 목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연준 시스템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을 포함한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됩니다. 이 12개의 은행은 각각 정부기관이 아닌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주주들은 바로 JP모건 체이스,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와 같은 거대 상업은행들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이 말 그대로 연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인 셈입니다. 물론 워싱턴 D.C.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이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사회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뿐 실제로 돈을 창조하고 은행과 거래하며 자산을 보유하는 실질적인 업무는 민간 기업인 12개 지역 연은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간 은행 소유입니다. 이 구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연준 시스템에 속한 모든 상업은행은 의무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는 뉴욕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뉴욕 연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배당금도 지급합니다. 연 6% 보장된 수익률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회원은행들은 연준 주식으로 무위험 6%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연준은 국고에 이익을 보내기 전에 민간은행들에게 6%의 배당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연준은 민간은행들이 소유한 영리기관이며 그 주인인 은행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무제한으로 돈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은행 카르텔이 돈을 창조할 권력을 갖고 정부에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으로.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막강한 권한을 민간은행에 넘겨주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사기극의 핵심이 있습니다. 1913년 JP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끄는 당대 최대 은행들은 의회에 로비하여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은행 파산을 막을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907년의 금융공황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는 일말의 진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통화 공급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었습니다. 돈의 공급을 통제하는 자가 경제를 통제하고 나아가 정부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1913년 이전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 돈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3년 이후 정부는 민간 은행 카르텔인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연방준비법은 화폐 발행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은행으로 이전시킨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돈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과정은 조금 기술적이지만 이 사기극을 이해하는 열쇠인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집니다.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올해 5조 달러를 지출해야 하지만 세금 수입은 3조 달러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조 달러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2조 달러를 빌려야 합니다. 둘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서, 즉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재무부는 2조 달러어치의 국채를 발행하여 경매에 붙입니다. 외국 정부, 연기금, 은행, 그리고 연준이 이 국채를 사들입니다. 셋째, 연준이 이 국채 중 5천억 달러를 사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술이 시작됩니다. 연준은 5천억 달러를 어디서 구해서 국채를 살까요? 상식적으로는 세금이나 예금 혹은 이익으로 어딘가에 쌓아둔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은 그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공에서 창조해냅니다.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연준은 자신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열어 재무부 계좌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5천억 분 달러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생겨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금이 옮겨지지도 자산이 팔리지도 누군가 예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1초 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5천억 달러가 연준의 키보드 입력 한 번으로 재무부 계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통화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가 어떻게 납세자로부터 은행으로 이전되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아무런 비용 없이 5천억 달러를 창조합니다. 그 돈으로 국채를 삽니다. 정부는 그 5천억 달러를 받아 지출합니다. 그 돈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순환하며 누군가의 월급이 되고 기업의 계약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연준에게 원금 5천억 달러의 이자까지 더해 빚을 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연 3%라고 가정하면 매년 150억 달러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 150억 달러를 어디서 구할까요?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 즉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나옵니다. 매년 미국 연방 세금 수입의 1조 달러 이상이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돈은 사회 기반 시설, 의료, 교육에 쓰일 수 있었던 돈입니다. 대신 막대한 부분이 연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연준은 이렇게 벌어들인 이자 수입으로 무엇을 할까요? 먼저 급여나 건물 유지비 같은 운영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인 회원은행들에게 연 6%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미국 재무부로 보냅니다.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준은 허공에서 만든 돈으로 국채를 사서 이자를 법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운영비와 주주은행들의 배당금을 먼저 챙긴 뒤 남은 돈을 정부에 돌려줍니다. 완벽한 사기극입니다. 그들은 돈을 만드는데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정부, 즉 우리 납세자들은 그 이자를 영원히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의 일부가 세금으로 징수되고 그 세금이 정부를 통해 연준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은행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이전입니다. 당신은 일하고 은행은 이익을 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혼란스럽게 만들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부채는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책임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도 아닙니다. 통화 시스템 자체가 영원한 빚을 요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는 연준이 정부의 빚, 즉 국채를 사들이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곧 유통되는 모든 달러가 누군가 연준에 빚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정부가 국가 부채 전액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모든 달러를 걷어들여 연준에 돌려주고 국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준이 빚의 상환으로 달러를 돌려받는 순간 그 달러는 소멸됩니다. 돈이 창조되었던 과정의 역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 부채 전액을 갚는다면 시중에 유통되던 모든 달러가 연준으로 돌아가 파괴될 것입니다. 통화 공급량은 0분이 됩니다.
경제에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고 월급을 줄 돈도 물건을 살 돈도 은행 계좌의 잔고도 사라집니다. 경제는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에서 돈을 더 많이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연준으로부터 더 많은 빚을 지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핵심 기능입니다. 더 나쁜 것은 대출이 이루어질 때 원금만 창조될 뿐 이자는 창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5천억 달러를 창조해 정부에 빌려주면 정부는 원금 5천억 달러의 이자 150억 달러를 더해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오직 5천억 달러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150억 달러는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정부는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져야만 합니다. 이는 더 많은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빚을 요구하는 악순환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빚이 통화 공급량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빨리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현대통화 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이 1997년 겪었던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국가 전체가 거대한 빚의 압박 아래 고통받고 보이지 않는 금융권력에 의해 경제 주권을 위협받았던 그 경험은 이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을 일부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몇몇 지도자들은 이 사기극을 이해하고 저항하려 했습니다. 1835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인가를 갱신하지 않고 국가 부채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극심한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빚 기반 시스템에서 빚을 없애는 것은 곧 돈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준을 우회하여 정부가 직접 은본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준의 약속어음이 아닌 정부의 미국 지폐를 발행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5개월 후 그는 암살당했고 그의 뒤를 이은 대통령은 즉시 이 지폐 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연준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낸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정답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다입니다. 연준은 돈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빚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준에게 빚을 지고 그 정부의 빚은 곧 국민의 빚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금을 통해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모든 지폐는 우리 정부가 민간은행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의회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진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돈과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공정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세상을 더 밝게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